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제 강점에 맞는 직업 좀 추천해주세요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오늘은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같은 걸 보면 너의 적성은 이 직업에 적합해 이런 식의 가이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 강점 검사를 했어, 이 강점에 적합한 직업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특정 직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건 간호사건 군인이건 공무원이건 혹은 강사건, 책임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강점 삼아서 일을 잘할 것이고, 사교적인 사람들은 사교성을 무기 삼아 잘할 겁니다. 갤럽에서 정의하는 34가지 강점 중에 딱 한 가지 정도는 특정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개발이라는 강점입니다. 개발이라는 강점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게 좋을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하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역할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강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멘토링, 코칭, 선생님 이런 유형의 일들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개발이라는 강점을 가진 선생님들의 경우는 약간 뒤처지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고 좀 인내심 있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미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요즘에 코칭 영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라이프 코칭 같은 분야를 고려해 보신다면 굉장히 핏이 좀 잘 맞는 직업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강점 코칭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테마를 가진 분들이 모두가 다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들을 좀 성장시키는 유형의 일을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HR, 인사팀이나 교육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일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조직원들을 멘토로서 잘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직업 안에서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만들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허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으로 만든 뭐해 먹고 살지 문답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팟이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지점을 스위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직업 선택의 스위스팟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의미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면 그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그래서 강점에서 단서를 찾기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의미에서 시작을 하시거나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흥미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내가 흥미있어하는 분야가 있어. 그럼 그 분야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면 무엇이든 그걸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잘 해낼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싹 다 적어보세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한번 나열해 보시고요. 이때 또 유의점, 직업으로 나열하시면 안 되고요. 하는 일을 동사로 표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 나는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써야지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강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직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내가 신직업을 창직할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직업군들 안에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즐겁게 하는 행동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즐겼던 활동이 있거나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약간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가진 강점으로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집이나 배움 테마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탐구심,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닥치는 대로 무언가 막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을 주로 써서 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배웠던 건 뭐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네, 제가 흥미에서 시작해서 강점이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만약에 강점 결과로 나온다면 신념이라는 테마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신념 테마가 높으신 분들은 믿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흥미보다는 내 가치관을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난 요즘에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아 라고 하면 환경에 진심인 기업들 안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는 게 좋고요.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비건 라이프에 관심이 있어. 그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의미야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유형의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를 찾아가시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방식의 창업을 준비하셔도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흥미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신념을 강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관에서 시작하셔서 이것을 내가 더 잘 해내려면 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경영학을 선택했던 게 아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과목 중에 경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근데 경제학과를 가려고 보니 약간 너무 수학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갔고요. 경영학과 가서 수많은 전공 과목들을 듣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 잘했습니다. 친구들은 회계사가 또 많이 됐고 펀드 매니저, 재무 쪽도 많이 갔는데 저는 유일하게 마케팅 시간에만 졸지 않았어요. 제가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는데 마케팅 시간에만 졸리지 않았으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마케터로 일을 결정을 했거든요. 직업을 선택할 때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분야를 선점하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던 마케팅. 그중에서 나는 컴퓨터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게 좋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으로 넘어갔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앉아가지고 키보드 타이핑만 치는 것보다 실제로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무언가 이야기해주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강의, 컨설팅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제 직업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딱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직업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흥미와 가치관과 이 강점의 세 가지 조합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심지어 잘하기까지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우와 이거 대박 내 천직이야 이런 건 없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들여서 쭉 써보고 고민을 좀 해보고 그중에 몇 가지는 작게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또 고민하고 또 확장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점 브랜딩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는 강점 브랜딩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또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보고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